자, 드디어 네 번째 만남입니다. 항상 시작은 어떻게 하는데 하다 보면 또 한 주, 한 주, 한 주 지나서 4주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할지 한번 살펴보고요. 함께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선,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눈동자 단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NLP에서 나온 것들인데, NLP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자극들을 떠올리게 될 때 바라보는 눈의 방향이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NLP랑 EFT랑 결합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실 EMDR이랑 브레인 스포팅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선호 감각이 시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되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다른 선호 감각을 쓰게 한다면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시각형에게 청각적인 자극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걸 쓰게 하면 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학습에서 쓰게 되면 이미지가 소위 말하는 그림이 많은 책을 봤을 때 학습 습득력이 좋은 사람에게 빽빽한 글이 있는 책을 보게 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에서는 자기한테 맞지 않은 감각들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학습 지체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치유적인 영역에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감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선호 감각을 활용해서 떠올리게 하면 반대로 고통이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은 저체되지만 치유적인 차원에서는 고통 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각에 압도당할 때 이 시선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만 활용을 해도 예를 들면 고통 지수가 9인 거를 한 5 정도 수준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5가 좀 편안해지고 나서 다시 이쪽 자기 선호 감각으로 다시 떠올려 보면 다시 고통지수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9 수준이 아니라 한 7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힘들면 또 다른 감각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좀 톤 쉬운 방법이라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들을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여러분이 반복화된 패턴들에 관련돼서 먹력을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각각의 것들이 꽤나 흥미로운 것들이라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게 말한 것들이 이제 그 전에 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LP에서는 눈동자 단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하기 전에 뭐를 시키냐면 자, 어, 여러분은 어, 노란색 악어를 보신 적 있는지? 난 노란색 악어를 본 적 있다. 없죠. 자, 이제부터 노란색 악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그 떠올려 보고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음. 자, 우선은 여러분 눈동자가 위로 가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당사자 기준에서 시각적인 정보는 이렇게 위쪽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시각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된 시각, 즉 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없는 거 있잖아요. 상상으로 떠올리는 것들은 당사자 기준에, 본인 기준에 이제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으로 떠올리고요. 이제 기억된 시각. 예를 들면 여러분이 봤던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갔을 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다를 딱 떠올려 보면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기억된 시각, 경험을 한 시각들은 이렇게 A 부분으로 가게 되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 상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런 것처럼 상단은 시각이에요. 그러면 요 하단은 어떠냐면, 이게 중간은 어떠냐면, 이제 청각이에요, 청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 약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청각이고,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자기 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 눈으로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시야 부분은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된 시각, 청각. 그러니까 들었으면 하는데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는 이제 눈동자가 자기도 모르게 왼쪽 이제 이쪽 편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왼쪽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옛날에 그 어떤 청각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른쪽에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이겠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잘 말을 거꾸로 했지만 이쪽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다? 체감각.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신체화적인 감각들이 많은데 요것들을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 거꾸로 했구나. 자,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거꾸로 해놨네요. 자, 잠깐만. 내가 이걸 거꾸로 해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혼란을 줬네요. 그죠? 좌우만 바꿔서 내가 밑에 말씀해 거를 주세요.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했을게요. 이게 과거고요. 이게 상상이에요, 상상. 창조가 맞고요. 기억이 맞고요. 숫자를 제가 잘못 썼어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자, 이쪽이 신체 감각이고요. 체감각이고요. 여기가 내부 대화예요, 내부 대화. 내부 대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발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부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C로의 C 쪽에서 떠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100%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멘탈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은 최면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면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눈동자 같은 걸 보면서 그 체면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표준 분포 곡선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는 가지만 예외인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기억을 하나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라고 할 건데, 그걸 떠올렸을 때 어느 위치에서 떠올리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선호 감각이 시각인 사람과 청각인 사람과 체감각인 사람은 보여지는 위치가 다를 건데요. 그거를 처음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1번 지점에서 떠올렸다 칩시다. 그러면 자, 1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복감을 0에서 10으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분 좋았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볼 거예요. 상관없어요. A, B, C, D, E, F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거기가 어딘지 한번 측정을 해보고 행복감이 하나도 없으면 0, 너무 크면 10이에요. 몇 정도 느껴지는지 인식을 해볼 거예요. 뭐 꼭 10이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숫자와 위치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대각선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A에 있는 사람은 F로 볼 거고요. D에 있는 사람은 C로 볼 거예요. B에 있는 사람은 F를 볼게요. E에 있는 사람도 C를 볼게요. 약간 크로스로 이렇게. 높낮이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높낮이와 좌우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을 때 앞서 느꼈던 행복감의 정도가 있었죠. 우리가 0부터 10까지 척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위치를 좌우, 상하를 반대로 했을 때 행복감의 정도는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하림쌤이 이거는 뭐예요? 차이가 있군요. 고님은.
커지나요? 행복감이? 오, 근희님은 행복감이 높아지네요? 어, 은정님은 떨어지고. 크크크크. 자, 한번,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행복한 기억들이.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행복한 기억은 선호 감각에서, 어, 올라가는 경향이, 그러니까 이제 선호 감각에서 올라가고, 비선호 감각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고통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선호 감각에서, 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호 감각에, 예를 들면 시각형인 사람들이 너무 시각적 트라우마를 많이 받게 되면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인내이창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면 고통지수가 0에서 10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기억 안에서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는데 일반 패턴 안에서는 고통이 좀 선호 감각에서 더 커지고 마찬가지로 비선호 감각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행복한 거는 여러분을 웜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고통 지수가 좀 고통이 있는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룰 때 이제 처음에 좀 쉬운 걸 가지고 해야지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요. 네, 하림쌤은 또 이제 여기 은정님이나 이렇게 같이 그 비선호 감각에서 떨어지고 어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호 감각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가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걸 엄청나게 딥하게 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너무 고통스럽진 않아. 트라우마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 곧 할 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스트레스 패턴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꼭 크지 않더라도 나는 매번 이러지. 나는 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지. 자, 그거를 한번 회상시켜 상상해 볼 거예요. 상상을 하거나, 회상을 해보거나, 그 기억들을 한번 연상하게 되거나, 그 기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기억을 한번 느껴본다면, 그 기억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기억은 A, B, C, D, E, F 중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고통 지수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번에도 A면 F, D면 C, 뭐 B면 F, E면 C. 뭐 이렇게 좌우 상하를 한번 바꿔보면 불편한 기억들이 또 어떻게 인식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편함의 정도가 몇 정도로 인식되나요? 비선호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케이. 고은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돼요. 5, 6, 4. 4, 7, 8. 오히려 A로 가니까 8, 9로 올라가는구나. 자, 근희님은 F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A에서 시작하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은정님이나 고은님은 그 원래 첫 시작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7 이하인 경우는 7, 그러니까 7까지는 거기서 할 수 있긴 한데 7 이상이면 그 지점이 아니라 반대 척점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림쌤 같은 경우도 A 쪽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아까 전에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번을 하신 거거든요. 자, 서든은 측정을 했고,
그것을 생생하게 떠올려 봤을 때, 생생하게 떠올려 봤을 때 몸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 가져봅시다. 자, 고통지수가 측정했고요. 기억 선정했고, 고통지수 선정했고, 그것을 좀 생생하게 떠올려 봤을 때, 이 5, 5, 6, 8, 9, 3 정도를 떠올려 봤을 때, 혹시 몸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어떤 반응이 있다면, 어디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릴 거예요. 근희님은 되신 것 같고, 다른 분 되셨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7, 8, 9가 A, B, C고요. 1, 2, 3이 D, E, F예요. 자, 그 채팅창에 적혀 있는 위치 아시죠? 자, 몸의 그 부위를, 예를 들면 가슴이면 가슴을 느끼고, 시선은 해당 번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은님 이걸 이렇게 가빠져요? 그러면 D로 시작하세요. D에서 보세요. 자, 그렇게 조금 불편함 인식이 되면 고통주가 적은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서 볼 거예요. 자, 근희님도 그죠, F에서 볼 거고, 하림쌤은 F, 은정 선생님은 이제 B. 자,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위치를 보면서 제가 15분 카운팅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15분 동안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이 있든, 네, 15분간이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렸을 때 몸의 반응이 있죠? 몸의 반응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앞서 자기의 번호 있죠? 제가 거기를 보라고 했던 번호를 보시면 돼요. 하림 선생님 같은 경우는 A번이었네요. 네. 멍 때린다고 표현하겠지만 한 지점을 계속 볼 거예요. 한 지점을 몸의 느낌과 이제 몸의 느낌에 집중하고 그 지점을 바라볼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들을 뭐 이렇게 재조합하기도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 특정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뇌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냥 허용해 주시면 돼요. 무엇이 떠오르면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작점에 어떤 몸의 부위에 집중을 하고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것만 하셔도 돼요.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게 허용하는 것처럼 그냥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기억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흘러가게 둔다는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몸의 감각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눈은 특정 부분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눈을 잠깐 감고 천천히 호흡을 좀 해볼 거예요. EFT 아시는 분들은 세부 호흡 부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EFT를 모르시는 분은 쇄골뼈 부분, 쇄골뼈와 가슴뼈 만나는 부분을 넉대대하게 가볍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심호흡을 천천히 해볼 겁니다. 그렇게 두세 번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좀 괜찮아졌다 싶으시면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15분 동안 또 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자각하셨을까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있거나, 이렇게 인상이 남거나, 뭔가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 봅시다. 이따가 약간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번 뭔가 아하 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거나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반복되는 불편함,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떠올려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었겠지만, 이제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그 고통 지수가 줄어드는, 자체로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거나, 또 다른 기억들이 연상이 되면서 그것들이 좀 감정의 기폭이나 몸의 느낌이 더 커졌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과거의 기억이 어떤 기억이나 감정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신체 부위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뭔가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다른 부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인식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왜 일어나냐면 어떤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불편함을 하나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 초기 사건에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어떤 대처 전략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대응하는 대처 전략을 만드는데 동일한 일이 생기고 그것을 동일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하나의 뇌에는 트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동일한 자극이나 그것과 유사한 자극을 보더라도 동일 패턴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너무 무서웠던 사람은 엄마를 떠올리는 유사한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경직을 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예를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의 이슈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요? 관련된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접속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이 결국 우리가 양파 효과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현재의 부분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아야 한다면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될 거고요. 아니면 감정 차원에서 그걸 인식을 하면서 EFT나 배치플라워로 다룰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짧지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파 효과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 한번 오늘은 이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자, 부모님이 경험을 했던 것들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고님은 이렇게 보면 체감각으로 몸으로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서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한 절반 정도 가다가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 명치 윗부분에서 시원함도 느껴지고 기억이 떠올리는 건 없었고 신체 반응에 집중이 되다가 주변 소음으로 자꾸 이제 청각으로 가고 몸이 많이 마지막쯤에는 몸이 많이 가벼워졌는데 눈 쪽에서는 뜨끈하면서 뻑뻑한 느낌과 목에서 약간 칼칼한 느낌이 나면서 끝났잖아요. 조금 더 하면 이 느낌이 또 마찬가지로 사라질 거예요. 저는 감각적으로는 청각이 가장 조금 약한 편이에요. 저는 약하다기보다는 청각이 되게 예민해서 청각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들으면서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저는 이게 다중으로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저는 집중력이 현저히 좋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제 왜 공부할 때 음악 듣고 하시는 분 이제 저는 그게 전혀 좀 안 되는. 근데 이번에 이제 청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을 때 세상에 그렇게 졸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꾸벅꾸벅 졸기도 했는데 굉장히 한 초반, 중반까지는 계속 이렇게 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반사 반응은 눈이 막 깜빡거리면서 되다가 막 해갖고 가다가 이제 거의 끝부분 되니까 갑자기 시야가 확 열리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 뭔가 오늘 뭔가 청각적으로 자극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달 전에 어떤 이슈와 실질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이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슈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반응들이 이제 떠오른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게 꼭 그것들이 이제 기억, 이제 고님처럼 저처럼 기억으로가 아니라 이제 뭔가 이런 느낌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졸음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보라고 해요. 그래도 졸려도 그냥 보다가 너무 졸리면 눈 감으라고 해요. 그래도 그쪽 볼 바라보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죠. 그러면 다른 자극으로 선호하는 감각이나 다른 자극으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덜 힘들게 돼서 그것들이 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좀 선호 감각이 아닌 비선호 감각에서 혹은 고통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면 이게 되고 나면 다시 고통 지수가 높은 그 지점으로 가서 좀 작업을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음, 음, 유미님은 그니님 먼저 말씀하세요. 유미님은 인형 같아 고양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고 양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가 않아 쟤는 운동이에요. 온도죠? 네. 저는 네. 그 이제 퇴근할 때마다 퇴근길에 항상 짜증이 났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약간 문장으로 많이 떠올랐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뭔가 많이 성취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아서 일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도 뭘 더 뭔가 약간 지금의 평범한 삶을 비하하는 음,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깨달음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알아서 약간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음, 떠오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음. 우리의 뇌는 참, 우리의 네. 머리는,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한 아이들이다, 그죠? 근데 이제 반복되는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 관련된 레머디가 있다면 레메디도 드시면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작업을 해보면 더 홀가분해지겠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점점 우리는 퇴근길이 덜 짜증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긍정 학원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걸어지면 긍정적인 생각은 사실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어, 어. 그래서 그냥 EFT를 하다 보면, 배치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게 찾아오는데 좀 애매한 지점에서 이제 는 이제 긍정적인 걸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0이 편안한 상태고 10이면 사실 7 이상에서는 긍정 학원들이 이제 뭐 수영학원 계열의 안정감이라든지 수영하는 학원인 경우가 아니면 사실 더 겉돌아요. 그 수영학원을 해도 겉도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더 겉돌아요. 근데 한 이제 한
3 미만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긍정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요 사이에서는 보통 긍정 학원이랑 이제 뭔가 이제 EFT라든지 배치 같은 거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까 이제 같이 하죠. 보통. 혹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긍정적인 걸 하는데 사실은 긍정 학원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자기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요 윗단계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걸 하더라도 말만 짹짹짹거리지 와닿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이제 그렇다. 뭐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 양이 친구를 데리고 있는 진짜 인형 같아요. 어떻게 안 움직이지? 이제 살아있는 아이거든요. 그죠? 아니, 저는 오늘 처음 해가지고, 아, 처음이구나. 그렇군. 예, 약간 생소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싶은데 쳐다봤거든요. 음. 그러셔도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처음에 그냥 막 기억들이 떠오르다가, 음. 그냥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그냥 저절로 해소가 되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났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구나.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웨이를 하나 각각의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장돼서 배워가는 거죠. 이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쉬운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알아야 될 걸 아는 것도 편하고 좀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각 연습을 할 때는 좀 셀프 자각 연습과 치유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 말고요.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양이 쟤는 되게 착하네요. 예, 가만히 아니 저기 누가 보면 인형인 줄 알겠어. 움직이지도 않아. 얘가 온도인가요? 예, 온도예요. 그러니까요. 온도 너무 순딩인데요. 간다. 네, 그래요. 유민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예. 경험했습니다. 은정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스케줄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뭐 미션 같은 게 있으면은 잠이 잘 안 오는 거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신체적인 반응이 초반에는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슴이랑 목이랑 이런 데가 좀 약간 무겁고 음, 그런데 이제 이 명상을 하면서 보니까 왜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 신체적인 반응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쪽이 이제 무거워지다가 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들과 함께 그게 점점 그런 감각들이 옅어지고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약간 처음보다 되게 편안하게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 어, 그러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는 것들은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 생각들이나 그것들을 좀 기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신체 패턴, 반응 패턴이 여러분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코감기에 주로 걸린 사람은 코감기로 오고 몸살 감기로 온 사람은 몸살 감기로 오잖아요. 이게 특정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자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나는 이걸 떠올렸을 때 목이 칼칼하는 게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목이 답답한 게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에 빠져 있거나 힘들 때는 사실 스트레스 받는지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디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자각하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이렇게 알아차려지면
자기 감각에 대해서 더 섬세해지는데, 예를 들면 8, 9 정도에서의 목의 불편함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3, 4 정도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돼서 더 크게 스트레스 받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이게 3, 3, 3, 3이 4개만 모여도요, 10을 넘어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데, 이런 패턴과 어떤 스트레스와 패턴을 알게 되면, 아, 내가 그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가 훨씬 용이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음, 방법이 쉽다고 해서,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간단한 건 아니고, 되게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에 대한 원리들을 잘 알면 단순한 걸 가지고 굉장히 심오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는 건 가장 이상적이나 3번까지 못하면, 자, 이제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이상이라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댓글 쓰는 거 댓글을 안 들어도 보통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에 관련된 것 혹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필요한 것들을 더 할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봅시다.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서, 네, 시간을 늘린다는 건 조금 더 통찰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문제가 더 빨리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뵙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자, 궁금한 거 있나요?